왼쪽으로 자면 소화가 잘 된다.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그 자세가 심장을 압박하고 속을 자극할 수 있어요. 평생 해온 습관이라서 당연하게 여기셨을 텐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점점 달라집니다. 저는 30년간 수면 자세와 노화를 연구해온 이한결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수면 생리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시니어 건강상담센터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정말 많아요. 평생 옳다고 믿은 자세가 사실은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 엎드려 자는 게 편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자세는 심장을 바닥 쪽으로 계속 누르면서 밤새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똑바로 누워야 숙면을 취한다고 믿으시는데 사실 그 자세는 혀와 목살이 뒤로 밀리면서 숨기를 막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약해지고 혈관 탄력도 줄어들고 폐활량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자세가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로 자면 심장이 매일 밤 8시간씩 눌리게 되는 겁니다.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서 새벽에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함이 이어집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런 증상들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니냐,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자세만 바꿔도 이런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높은 베개는 목이 과도하게 꺾이면서 머리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면 베개 높이를 의심해 보셔야 해요. 또 다리를 쭉 뻗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자세는 허리뼈 사이를 계속 눌러서 허리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왼쪽으로 자는 습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자세예요. 새벽에 자주 기침이 나거나 속이 쓰리다면 자는 방향을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수면 자세 5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장과 허리, 숨 모두 편안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황금 자세도 알려드릴게요. 이 자세 하나만 바꿔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자세로 자면 이 회복 과정이 방해받으면서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세로 자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칠 전에 제 큰형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형님은 올해 72이신데 요즘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심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드셨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형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 평생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소화에 좋다고 해서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주무셨는데 요즘 들어 새벽만 되면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면서 기침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형님은 원래 건강하신 분이에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는 분인데 유독 수면 문제만 심각하셨어요.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낮에 기운이 없고 집안일 하실 때도 자꾸 앉아서 쉬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형수님도 걱정이 많으셔서 여러 병원을 다니셨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얘기만 들으셨대요. 제가 형님께 자세를 한번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 누우시고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두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더니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가 아래쪽을 향하게 되면서 신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심장이 위쪽에 놓이면서 압박을 덜 받게 된다고도 알려드렸습니다.
다리 사이에 쿠션을 두면 허리뼈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허리도 편해진다고 설명해 드렸죠.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 기침이 완전히 사라졌고 가슴 답답함도 없어졌다고 하시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형수님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제 형님이 밤새 잘 주무신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황금 자세를 놓치게 돼요. 뒤에 나올 그 자세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자세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자세를 알고 계시면 심장도 편하고 허리도 편하고 숨쉬기도 편해집니다. 제 형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면 자세를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수면 자세가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부터 말씀드릴게요. 엎드린 자세는 심장을 아래로 눌러서 밤새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심장이 바닥 쪽으로 계속 눌리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심장 근육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서 작은 압박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국립수면건강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에서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의 65%가 심호흡 곤란을 경험했다고 해요. 진주에 사는 68세 박성호님은 평생 엎드려 주무셨는데 새벽마다 숨이 막혀 깨셨대요. 처음엔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자세를 바꾸자 2주 만에 숙면이 가능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엎드린 자세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목이 한쪽으로 계속 돌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뼈에 무리가 가면서 어깨와 팔로 가는 신경이 눌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팔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는 즉시 중단하시고 옆으로 누울 때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작은 쿠션을 활용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깨 관절이 불편한 분들은 팔 아래에 얇은 수건을 받쳐서 어깨의 긴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엎드려 자면 편하다고 느끼시나요?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를 볼게요. 똑바로 눕는 자세는 혀와 목살이 뒤로 밀리면서 숨기를 막습니다. 중력 때문에 혀가 자연스럽게 뒤로 처지면서 기도를 좁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코골이와 무호흡이 생깁니다. 한국노년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시니어의 40%가 바로 누웠을 때 코골이와 무호흡을 경험했다고 해요. 무호흡이 반복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그게 쌓이면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천의 72세 윤경희님은 똑바로 눕는 습관 때문에 낮에 졸림이 심했는데 옆으로 누운 뒤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죠. 똑바로 누워 자면 허리에도 부담이 가요. 허리뼈가 바닥에 눌리면서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이 무너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거나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자세를 피하셔야 해요. 고개가 너무 젖지 않도록 베개의 높이를 어깨 두께 정도로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목이 짧거나 살이 많은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주로 똑바로 누워 주무시나요? 세 번째는 왼쪽으로 자는 자세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에서 식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요. 위는 우리 몸의 왼쪽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왼쪽으로 누우면 위의 입구가 위쪽을 향하게 되면서 위산이 식도로 쉽게 넘어옵니다. 국제소화기학회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왼쪽으로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의 위산 역류 증상이 2배 높았습니다.
광주의 69세 최동진님은 왼쪽으로 누워 자다가 새벽 기침과 속쓰림이 심했는데 자세를 바꾸고 나서 편안해졌다고 하세요. 신물이 식도로 계속 올라오면 식도 점막이 손상되고 심하면 식도염이나 식도궤양까지 생길 수 있어요. 새벽에 목이 따끔거리거나 쓴맛이 난다면 위산 역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아래쪽에 놓이면서 약간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서 위가 아래쪽을 향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식후 2시간 이내에는 눕지 말고 바로 눕기 전에 물 섭취를 줄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왼쪽으로 자면 속이 더 편하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네 번째는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높은 베개는 목이 과도하게 꺾이면서 머리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목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데요. 목이 꺾이면 이 혈관들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대한수면자세학회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사람의 70%가 아침 두통을 호소했어요. 수원의 74세 김정수님은 베개를 2개 겹쳐 사용하다가 머리 통증과 어지럼증이 생겼는데 베개를 낮추자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뼈가 일자로 펴지면서 자연스러운 곡선이 무너져요. 이렇게 되면 목 주변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무거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높은 베개는 턱을 가슴 쪽으로 누르면서 기도를 좁히기도 해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도록 주먹 1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시면 돼요. 너무 낮은 베개도 어깨 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한 높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베개를 몇 개나 사용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곧게 뻗으면 허리뼈 사이가 눌려서 통증이 악화됩니다. 허리뼈는 약간 휘어져 있는 게 정상인데요. 다리를 쭉 뻗으면 허리가 바닥에 눌리면서 이 곡선이 무너집니다. 한국근골격연구센터 조사에서 다리 펴고 자는 시니어의 60%가 허리 통증을 호소했어요. 제주의 76세 오성태님은 다리를 쭉 뻗는 습관으로 허리가 아팠는데 무릎을 살짝 굽히자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세요. 다리를 곧게 뻗으면 허리 근육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근육이 밤새 긴장하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뻐근하고 움직이기 힘든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 자세가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두꺼운 쿠션은 골반을 틀어지게 할 수 있으니까 얇은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잠잘 때 다리를 곧게 펴고 주무시나요? 이제 잘못된 자세를 알아봤으니 다음으로는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꿔주는 황금 자세와 3가지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황금 자세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이 위쪽으로 향해서 압박을 줄이고 위산이 역류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는데요. 3일만 실천하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오늘 밤 이 자세로 자볼 마음 있으신가요? 이 자세를 하면 심장이 자연스럽게 위쪽에 놓이면서 밤새 압박을 받지 않아요. 심장은 우리 몸의 왼쪽 가슴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위쪽을 향하면서 자유롭게 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위가 아래를 향하니까 신물이 올라오는 일도 줄어듭니다. 위의 입구가 아래를 향하면 중력이 위산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무릎을 구부리면 허리뼈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허리 통증도 완화되고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두면 골반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허리가 편안해집니다. 이 자세 하나만 바꿔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볍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부산에 이모님이 계셨는데요. 평생 왼쪽으로 주무시다가 이 황금 자세로 바꾸셨어요. 처음 3일은 익숙하지 않아서 힘드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저절로 그 자세를 찾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새벽 기침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다고 좋아하세요. 이제 수면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빛 끄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깊은 잠을 방해해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요. 빛을 쬐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모든 화면을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잔잔한 음악이나 책 읽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전에 화면을 얼마나 오래 보시나요? 특히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우리 뇌를 각성시켜요.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면서 잠을 재촉하는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죠. 한국수면연구센터 조사에서도 자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니어의 80%가 수면 장애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 1시간은 화면을 멀리 하시고 대신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잔잔한 에세이나 시집 같은 걸 추천합니다. 침실 조명도 어두운 황색 조명으로 바꾸시면 더 좋아요. 두 번째 습관은 10분 스트레칭입니다. 가벼운 근육 이완은 혈류를 도와서 숙면에 효과적이에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을 풀어주면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를 주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목 돌리기, 어깨 올리기, 허리 비틀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10분 스트레칭 해보실래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면서 긴장을 풀어주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어깨와 목에 뭉친 근육이 풀립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목과 어깨가 경직되는데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이완할 수 있어요.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면 허리 주변 근육도 이완되고요. 허리를 비틀 때는 의자에 앉아서 상체만 천천히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10분만 투자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동작은 천천히 호흡과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빠르게 하거나 무리해서 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습관은 5분 복식 호흡입니다. 복부 호흡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마음의 긴장을 낮춰줘요. 가슴으로 하는 얕은 호흡보다 배로 하는 깊은 호흡이 몸을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숨을 너무 깊게 들이쉬면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으니 천천히 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는 호흡을 5분 반복하시면 됩니다. 불안할 때 복식 호흡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복식 호흡을 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요.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신경인데요. 이게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도 낮아집니다.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면서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배를 천천히 부풀렸다가 천천히 내리면서 호흡하면 됩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느끼면서 하시면 더 쉬워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움직여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 호흡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이 세 가지 습관을 황금 자세와 함께하면 약도 없이 숙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빛을 끄고 10분 스트레칭하고 5분 복식 호흡한 뒤 오른쪽으로 누워서 잠드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만 해도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와 실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5가지 자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엎드려 자기, 똑바로 눕기, 왼쪽으로 눕기, 높은 베개, 다리 쭉 펴기. 이 5가지는 심장을 압박하고 허리를 긴장시키며 깊은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엎드려 자면 심장이 매일 밤 8시간씩 바닥에 눌리면서 혈액순환이 방해받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혀와 목살이 뒤로 밀려 숨기를 막고 코골이와 무호흡이 생기죠. 왼쪽으로 자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새벽 기침과 속쓰림이 생기고요. 높은 베개는 목을 꺾어서 머리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아침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다리를 쭉 뻗으면 허리뼈가 눌려서 통증이 악화되고요. 이런 자세들을 계속 유지하면 수면의 질이 점점 떨어지면서 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 낮에 기운이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기 쉬워요. 면역력도 약해지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혈압과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는 황금 자세는 심장과 허리, 호흡을 모두 편하게 해줍니다. 심장이 위쪽에 놓이면서 압박 없이 자유롭게 뛸 수 있고 위가 아래를 향하면서 위산 역류도 예방됩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허리뼈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요. 거기에 빗끄기, 10분 스트레칭, 5분 복식 호흡까지 더하면 하루의 피로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자기 전 1시간 동안 모든 화면을 끄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고 10분 스트레칭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면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고 5분 복식 호흡으로 심박수를 안정시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혈압과 혈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뇌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이게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자세 하나만 바꿔도 아침의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황금 자세로 누우면 심장이 편안하게 뛰고 위산이 역류하지 않으며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거기에 빛을 끄고 10분 스트레칭과 5분 복식 호흡을 더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잘 준비를 하게 돼요.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이에요. 잘못된 자세로 자면 이 회복 과정이 방해받으면서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세로 자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자세를 바꾼 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평생 무겁게 일어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황금 자세로 주무세요.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3일만 해보세요. 3일 후엔 몸이 저절로 그 자세를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전 1시간은 화면을 끄고 10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5분 복식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약 없이도 숙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혈압 조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는 자세만 바꿔도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놀라운 방법들을 소개할게요. 고혈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니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